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 나와보고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어요. 제가 지금이 몸을 제일 많이 쓰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좀 몸에 무리가 가서 목소리가 좀 상했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죄송하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강의 15기는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시장을 다녀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뒤로 미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라 함은 시장 참여자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자거든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 참여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되게 예민하고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을 하거나 열광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정말 밖에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이내에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이유를 전달해 드리고자 해요. 지금 전세 시장이 뭐 존폐, 없앤다 아니면 뭐 보완한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없어진 밖에 해외 시장을 나가보면은 월세가 많이 올라요. 해외의 월세가 비싼 이유는 한국에 비해서 전세가 없기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는 시장은요, 시장 체질이 좀 변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밖에 나가서 이걸 보고 왔었거든요. 전세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2013년도인가 13, 14년도에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 1억 9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땠냐면 실제로 1억 9천짜리 전세가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2억짜리 매매를 안 사고 1억 9천짜리 전세에 대기를 걸고 가세요. 제가 그땐 부동산에 아예 죽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전화 오거나 오면은 전세 문의밖에 없어요. 전세 대기 목록이 이래요. 그런데 매매가 있거든요. 매매가 2억이고 전세가 1억 9천인데 안 사요. 왜냐면 가격이 그때 떨어진다, 이제 폭락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부동산에서 하우스푸어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새 와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매가 2억짜리에 전세가 1억 9천이면 그 집 전세가 위험해요.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전세는 절대 100% 안전한 계약이 아니에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매가 싫고 매매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세를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중에 택일지가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올라가요. 제가 월세 수익을 올리는 입장에서 특히 주거용 상품에서 월세 가격을 못 올라가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소자본으로 전세를 놓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임대차 시장을 소화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월세 수요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질 않는데 제가 몇 년 동안에 확인한 게 뭐냐면 월세가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제가 주거용 상품 중에 월세 받는 상품들은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조그만 고시텔까지 월세가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는 이게 월세가 나가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3배 넘게 빨라요. 바로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전세가 없어지고 전세 수요가 축소가 되고 전세 대출이 축소가 되면은 월세가 올라가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주게 되면은 돈이 안 모여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산을 위로 올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지금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일본은 집값이 정말 오랜 기간 안 올라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으로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을 안 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고 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됐고요. 집이 계속 거래가 됐어요.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도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데도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집을
월세가 아니라 사는 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2년, 4년을 살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월세를 내게 되면 재산이 내려가요.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집값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집을 5억에 샀어요. 집을 5억에 샀는데 4년 있다가 이게 그대로 5억이에요. 근데 이게 팔려요. 그러면은 내가 월세를 내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만 돼도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사요.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몇 년 동안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나온 대답이에요. 집값이 이게 올라가지 않고 정체만 돼도 월세 내는 게 싫어서, 월세 내는 게 무서워서,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이 완전 갑이에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임대사업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임대사업은 가성비가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이게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이게 수고비? 인사비라 그래요. 인사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뒤로 돈을 더 줘야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구하기 더러워서 안 한다. 그리고 뒤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한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어서 남는다. 그리고 월세에 비해서 차라리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도 매매가 가성비가 좋아서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많은 분들이 전세를 없애고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고 매매 월세로 가자고 하세요. 그런데 이 뒷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시기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매로 갈지 월세로 갈지 아니면 전세로 계속 있을지. 그런데 전세를 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는 절대 안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개인 간의 금융이고 집주인이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요. 지금 뉴스 보면은 정부가 구제해 줄 것 같고 뭐 해줄 것 같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지금 피해를 당한 세입자분들의 염원인데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형평성 때문에 전세 사기나 전세 사고 난 거를 물어주면은 한국에 사고 났던 걸 다 물고 와요. 물론 피해자분들은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그럼 전세도 안전하지 않죠. 근데 인기몰이 때문에 전세는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매 월세로 벌어졌을 때 어느 걸 택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나는 전세는 싫어 이런 분들 지금 나오거든요. 전세는 싫고 월세가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전세가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은 외국처럼 매매 월세로 벌어지면서 월세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월세보다 매매가 이상한 구조로 가성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지금 한국은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1년 이내에 계약을 할 거면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시는 게 매매가가 폭등할 거다, 올라갈 거다, 이제 반등이다, 데드캣이 아니다, 이렇게 매매가에 막 폭락론자 분들처럼 매매가 상승 누가 돈 번다 여기에 전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추후에 생존하기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시장 구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공부를 해요. 근데 전세나 월세를 택한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세가 안전한지 월세 시세가 싼지 비싼지 집 컨디션이 가성비가 좋은지만 따지시는데 지금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공급자를 없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얘기로 나중에 매매 월세 시장으로 갔을 때 월세 시장에만 머무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는 분은 지금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전세잖아요.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존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어떤 쪽에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절대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닌데 부동산 매매 시장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탈이 없어요. 매매는 진짜 아니야.
나는 전세가 낫겠어. 전세가 안 없어지고 매매는 더 떨어질 거니까 전세를 확실하게 하고 전세를 택할래. 나 아니면 월세를 택할 건데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나 매매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월세가 좋아, 아니면 매매가 좋아,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 눈에는 지금 전세에 대한 공포, 매매에 대한 공포, 월세가 제일 안전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현명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1년 이내에 계약이 있다면 부디 한번 나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매매까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난 이걸 택할래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게 되면 나중에 외국처럼 집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양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말 슬픈 현실이 되거든요. 홍콩이나 일본이나 런던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확 티가 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목소리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